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뉴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AI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HBM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도 나오고 파운드리와 투나노, 테슬라, 용인 공장 같은 뉴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계절을 보면 시원하게 회복되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하루는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가나 싶다가도 다음날 다시 눌리면 마음이 바로 무너지고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싶고, 반대로 조금만 빠져도 내가 너무 늦게 산 건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힘든 건 주가 자체보다도 그 주가를 버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률이 찍혀 있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하루하루 내 판단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믿고 가야지 했다가 오늘 조금 빠지면 아닌가 싶고, 또 다음날 반등하면 역시 기다려야 하나 싶고, 그러다 다시 밀리면 그냥 원금만 오면 나가야겠다는 생각까지 올라오죠.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가가 빠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내 기준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외국인 수급 하나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고, 어떤 영상에서는 곧 간다고 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회사가 사라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갑자기 끝난 것도 아니고 AI 수요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빨리 기대했던 부분을 한번 걷어내고 실제 숫자와 가격이 맞아가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대가 먼저 달렸고 주가는 그 기대를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 시장이 묻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실적으로 얼마나 찍히는데, AI 수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삼성전자 이익으로 언제 들어오는데, HBM 기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고객 신뢰와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이 질문이 붙는 구간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시원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흔들리는 이상한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계좌는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모든 게 나쁜 구간이 아닙니다. 차라리 누가 봐도 악재가 확실하면 판단이 조금 더 쉽습니다. 기업 실적이 무너지고 산업 전망이 꺾이고 수급도 빠지고 뉴스도 계속 나쁘면 이건 줄여야겠다 하는 결론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처럼 좋은 이야기와 불안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구간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AI 메모리 수요가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HBM 가격과 공급 부족을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HBM에서 아직 더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며칠 뒤에는 또 매도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하루 주가만 보게 됩니다. 오늘 양봉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오늘 음봉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워집니다. 장중에 1%, 2%만 흔들려도 계속 앱을 열어보고, 다른 종목은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더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정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조정인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빨리 붙었던 기대를 한번 식히면서 가격을 다시 다지는 과정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무너진 조정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 포인트는 살아있는데 기대가 너무 빨리 붙었고 그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라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메모리, HBM, D램과 낸드 회복, 파운드리 반격, 외국인 수급, 이 흐름들이 완전히 깨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숫자로 보여줘 라고 요구하는 구간인지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이 부분을 꼭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등락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I 기대는 이미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붙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였고,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시장의 시선을 가져갔고, 삼성전자도 뒤늦게나마 AI 메모리와 HBM 기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기대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중간에 꼭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좋아, 기대는 알겠는데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보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왜 주가가 빠져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주식은 현재 숫자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얼마나 기대했는지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90점이면 좋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미 이번에는 100점 맞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90점도 실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60점 예상했는데 80점이 나오면 시장은 크게 반응할 수 있죠. 주식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 있으면 주가는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높아진 기대와 실제 숫자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격 따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따지기는 듣기에는 편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버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흔들면서 사람 마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왜 안 가만 생각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기대를 걷어내고 있는지, 어떤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는지, 내가 처음 봤던 투자 포인트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내 종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HBM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고 AI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 엔비디아가 먼저 떠오릅니다. 삼성전자는 늘 따라잡을 수 있느냐,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정말 다르냐는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은 가장 선명한 곳부터 먼저 가격을 매깁니다. AI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선명했고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먼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메모리도 있고 HBM도 있고 낸드도 있고 SSD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습니다. 이 복잡함이 어느 순간에는 장점이지만 시장이 빠르게 한 가지 테마만 볼 때는 오히려 선명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HBM에서 실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살아나는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지,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AI 메모리 사이클의 큰 수혜주로 인정하는지 이런 확인이 붙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끝났다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실망감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서 오늘 양봉인지 음봉인지보다 더 봐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HBM은 그냥 수요가 많다고 무조건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맞춰야 하고 수율과 납기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시장의 의심을 줄이고 실제 고객 물량을 늘려간다면 그때는 주가가 다시 평가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D램과 낸드 가격이 실제로 버티는지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 끝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버용 D램, 낸드, 기업용 SSD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HBM에서 시작해 메모리 전체로 번진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개선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 긴 추세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날이 나왔다고 바로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매도가 단기 차익 실현인지, 지수 비중 조절인지, 아니면 진짜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가 훼손돼서 나오는 이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지 않고 하루 주가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올랐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늘 빠졌다고 모든 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처음 봤던 흐름이 살아있느냐입니다. HBM 신뢰 회복, D램 낸드 가격,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단기 흔들림은 가격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진다면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버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티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버티자는 겁니다. 여러분, 손실 중일 때 가장 위험한 건 주가가 빠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주가가 빠진 뒤에 내가 감정으로 행동하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빠지면 겁나서 팔고 싶고, 조금만 오르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남의 종목이 오르면 괜히 갈아타고 싶고, 내가 가진 삼성전자가 답답하면 이거 진짜 잘못 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저도 이 감정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계좌에 손실이 찍혀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더 이상하죠. 다만 감정이 생기는 것과 감정으로 매매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바로 던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다고 아무 자리에서 물타기 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된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일 필요한 건 위로와 기준이 같이 가는 겁니다. 힘드셨죠?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힘든 건 맞지만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건 하루 주가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이유를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내가 보는 기간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리고 내가 틀렸다면 어떤 조건에서 줄일 것인지, 이걸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자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뉴스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가 너무 많아서 흔들립니다. HBM이 좋다는 뉴스도 있고 AI 투자 지속성이 의심된다는 뉴스도 있으며 외국인이 샀다는 기사와 팔았다는 기사가 하루 차이로 같이 나옵니다. 어떤 영상은 삼성전자 곧 간다고 말하고 어떤 분석은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뉴스를 걸러낼 기준입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바로 그 기준을 잡아보자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단순 기대감인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질 수 있는 흐름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에 흥분해서 들어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가격을 다지면서 다시 기회를 만드는 자리인지, 잠깐의 조정인지, 투자 포인트 훼손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하다고 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희망회로만 돌려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게 많은 종목입니다. HBM에서 더 확실한 고객 신뢰를 보여줘야 하고 D램과 낸드 가격이 실제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와 고객 확보, 수율 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수 있고 외국인 수급도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삼성전자를 너무 하루 주가로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과 D램, SSD 수요는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인 공장, 테일러팹, 2나노 파운드리, 로봇, 전장 같은 큰 그림까지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이 다시 질문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등락만 보고 결론 내릴 구간이 아닙니다. 가격이 다져지는 동안 투자자는 오히려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내가 보는 이유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외국인 수급과 메모리 가격, HBM 고객 신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릴수록 더 많은 영상을 찾아보는 것보다 내가 봐야 할 기준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면 더 흔들립니다. 지금은 세 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HBM에서 실제 진전이 있는지,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이탈인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절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보시면 하루 주가에 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타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 손실 줌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조금 더 사서 평단 낮출까?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평단이 낮아지면 심리적으로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타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준 있는 분할 매수와 감정적인 물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내가 3번, 4번 나눠서 들어가기로 정했고 어느 가격에서 얼마를 살지, 전체 비중은 어디까지 가져갈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줄일지 정해져 있다면 그건 분할
분할 매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니까 불안해서 평단만 낮추려고 설마 삼성전자가 더 빠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돈을 더 넣는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도 비중이 너무 커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계좌가 무너지는 경우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비중이 너무 커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나? 내 비중은 지금도 감당 가능한가? 더 샀을 때 하락이 더 이어져도 버틸 수 있나? 줄여야 할 기준은 정해져 있나? 이 질문 없이 하는 물타기는 위험합니다. 평단은 낮아질 수 있지만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되찾는 겁니다. 신규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면 지금이 기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흐름이 살아있다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정이 기회는 아닙니다. 조정이 기회가 되려면 내가 보는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어야 하고 가격이 너무 과열된 구간에서 기대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어야 하며 내 비중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회사라 처음 주식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삼성전자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주식입니다. 하루하루 흔들리고 몇 달씩 답답할 수도 있으며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기대보다 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를 신규로 보신다면 오늘 주가가 싸 보이는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이유로 사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AI 메모리 회복을 보고 사는지, 장기 배당과 대형주 안정성을 보고 사는지, HBM과 DRAM, 낸드 가격 회복을 보고 사는지, 파운드리 반격까지 같이 보는지, 이 이유가 정해져야 흔들릴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좋은 뉴스에는 따라가고 나쁜 뉴스에는 겁먹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도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버틸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기다리라는 말이냐? 조금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버티는 건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 없이 버티면 하루하루 주가에 휘둘리고 결국 원금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희망이 생기고 조금 빠지면 공포가 커지면서 판단이 계속 흔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 있는 기다림입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가 AI 메모리 사이클이라면 HBM과 DRAM 낸드 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파운드리 반격을 보는 거라면 투나노와 고객 확보, 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는 거라면 하루 매수 매도보다 며칠 이상 이어지는 흐름과 거래 대금, 반도체 섹터 전체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주가가 흔들려도 확인할 게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냥 무섭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내가 본 흐름이 깨졌나 아니면 단기 조정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기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야기는 결국 자료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더 자극적인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은 뉴스가 너무 빠릅니다. 어느 날은 HBM 공급 부족이 나오고 어느 날은 AI 투자 둔화 우려가 나오며 또 다른 날은 외국인 매도와 목표가 상향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없이 뉴스를 보면 마음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한 돈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어떤 뉴스가 단기 기대감이고 어떤 흐름이 실제 실적과 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한 돈의 길목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보면 삼성전자 하나가 흔들릴 때도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흥분해서 따라갈 자리인지, 가격을 다지며 기다릴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본 투자 포인트가 깨져서 조심해야 할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HBM이나 AI 같은 단어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하루 조정이나 외국인 매도에 너무 공포로만 반응하는 건 아닌지부터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RAM, NAND,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AI 투자 우려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 흐름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제일 힘든 건 어쩌면 주가보다도 버티는 마음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계좌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 하루는 오르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 다시 흔들리면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 양봉인지 음봉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지입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DRAM과 NAND 가격이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이탈인지, 단기 차익 실현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린다고 무조건 끝난 건 아닙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과열됐던 기대를 걷어내고 실제 숫자를 확인하면서 가격을 다시 다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가장 힘듭니다. 손실이 무서워서 던지고 조금 오르면 다시 기대하고 남의 종목이 오르면 갈아타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계좌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주가에 너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따지기 구간에서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다음 흐름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